대한민국의 타고난 운명은 매년 새해 아침에는 해맞이를 한다. 사람들은 염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전국의 해돋이 명소를 찾아 나선다. 동해안의 정동진,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등 전국에는 해돋이 명소들이 많다. 주역과 관련 있는 일출 명소 한 곳을 소개하려 한다. 다름 아닌 동해안에 있는 간절곶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간절곶이란 지명은 대한민국의 국운과 관련이 있다. 그 비밀 코드를 파헤쳐보려 한다. 주역의 핵심 키워드 중에 간도수라는 것이 있다. 간도수는 8개 가운데 하나인 간괴가 부여받은 도수라는 말이다. 그럼 주역의 설계전에 나와 있는 간도수를 보면 간은 동북지 괴안이 만물지 소성종이하고 소성시야 일세 고로 왈성어 노간이라. 간은 동북방의 괜이 만물이 마침을 이루는 것이며 처음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조물주의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현재의 선천시대가 종결되고 다가올 후천시대가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동북방에 자리 잡은 간방은 바로 한반도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간도수를 볼 때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인도의 시성타고르의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간도수에서 간은 8괴 중의 간괴를 말한다. 지금의 태극기는 건괴, 곤괴, 감괴, 리괴의 4괴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송괴, 진괴, 간괴, 태괴의 4괴가 더 있어 8괴라고 한다. 그리고 도수는 하늘의 이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타임 스케줄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도수는 간괴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사명 내지 운명이라는 것이다. 마치 사람도 타고난 팔자가 있듯이 간도수는 간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타고난 운명을 말한다. 주역은 원래 우주변화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거대한 학문이지만 현실에서는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계시록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의 운명을 알려면 사주팔자를 보듯 국운을 알아보려면 그 나라에 해당하는 괴를 찾아보면 된다. 주역에서 8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설계전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간괴의 성격들을 뽑아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럼 간괴의 성질을 통해 우리의 국운을 알아보자. 첫째로 방위다. 주역에서 방위를 표시하는 것은 문왕팔궤도이다. 문왕팔궤도를 보면 간괴는 동북방에 위치해 있어 공자는 간은 동북방을 나타내는 괴라고 하였다. 또 지도상으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방 끝에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이다. 또 시간상으로는 1년 중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시작되는 환절기에 해당하며 하루에서는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시작되는 새벽을 가리킨다. 간자를 봐도 날일과 근본저의 합성자로 해가 떠오르는 근원자리로 새벽의 방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새벽은 새롭게 열린다는 뜻이다. 주역의 시간과는 종시이다. 즉 끝남과 동시에 새로 시작한다는 순환적 시간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 즉 시초에서 종말로 치닫는 시종과는 정반대이다. 마치 추운 겨울에 초목들이 죽은 듯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듯 종시가 자연의 순리이다. 그래서 종어간 시어간, 즉 간방에서 매듭짓고 간방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 간방이 바로 한반도이며 낡은 시대를 문닫고 새 희망의 시대를 연다는 종시의 땅, 대한민국이다. 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 대한민국 국운과 관련한 두 번째 비밀은 손이다. 간괴는 인체에서 손으로 풀이한다. 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지난 60에서 70년대 기술보국의 기치 아래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공업고등학교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종합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기능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인가? 선반, 밀링 등을 위시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섬세한 손 감각으로 경쟁을 겨루는 것 아닌가? 감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예리한 손 감각을 따라올 자, 그 누구던가? 또 섬세한 손놀림에 좌우되는 골프 경기는 어떤가? 오래전부터 한국의 여자 골퍼들은 꿈의 무대인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를 석권하였다. 웬만한 대회마다 상위 10위권의 절반은 태극기로 장식하고 있다. IMF의 영웅 박세리의 맨발샷, 아시아인으로는 최초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 얼마 전까지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등 세계 여자 골프계는 태극낭자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메달 개수 기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그중 여자 양궁은 역대 올림픽 사상 10연패를 달성했으며 사격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펜싱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섬세한 손동작이 요구되는 종목들에서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이를 두고 매스컴에서는 칼, 총, 활의 무기민족이니 전투의 민족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민족은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인 것이다. 몇 년 전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손재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송출하였다. 그동안 올림픽 여자 양궁, 여자 골프, 기능올림픽, 반도체, IT, 성형수술, 피아노, 광아리 감별사, 요리사, 엄지족 등 고도의 집중력과 정밀한 기술, 그리고 섬세한 손재주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혁혁한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중국, 일본인들과는 다른 세젓가락 사롱에 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특히 한국의 양궁은 올림픽이건 세계 선수권이 되었건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과 종합 우승을 싹쓸이한다. 오죽했으면 국제양궁협회에서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한국의 독주를 막을 정도라니 말이다. 동이라는 이름에 큰 활이 들어가서일까? 주몽 같은 신궁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이라서 그런가? 뛰어난 손 감각으로 시위를 당기는 동이족의 핏줄에는 남다른 특기가 있는 것 같다. 또 영미, 헐, 이란 유행어를 탄생시킨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컬링 종목 또한 섬세한 손의 스냅이 중요하지 않던가. 이름조차 생소한 컬링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손에서 나왔다. 그리고 세계가 놀라워하는 젓가락 문화이다. 비록 한중 1위 젓가락 문화권이지만 젓가락으로 콩자반뿐만 아니라 묵처럼 말랑말랑한 젤리까지도 자유자재로 집어들일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또 엄지족이라고 들어봤는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엄지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어려서부터 휴대폰에 익숙한 MZ세대들은 타자로 환산하면 1분 약 800타의 빛의 속도로 문자를 보낸다. 모바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을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가 있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 챔피언십의 영웅, 페이커 프로게이머는 e스포츠계의 월드스타로 e스포츠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의 젊은이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e스포츠 분야를 석권할 수 있는 것도 손에 순발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PC방이 많은 곳도 없으며 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사가 길러지고 있는가. 뛰어난 손 감각과 명석한 두뇌는 음악, 미술,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도 많은 천재들을 탄생시켰다. 몇 년 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유명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바이올린의 여제, 사라장 등 세계적인 젊은 연주자들이 많았지만 말이다.